장애인의 취업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경남에서는 의무 고용률 3.1%를 겨우 맞추고 있지만 대부분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긴 싸움이 끝났지만 그들에 대한 문제와 해법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경남에서는 3개월 만에 다시 확진자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외국산 마늘을 수입하기로 하자 반발이 큽니다. 창녕군의회가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최근 장애인 관련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죠. 변호사라는 직업, 물론 전문적이긴 하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의 취업이란 문턱이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경남에서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업들이 겨우 기준인 3.1%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느덧 10년째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20살 박준현 씨. 좋아하는 음악을 이제는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대형 병원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올해 초 정식 채용됐는데 60살까지 일할 수 있는 정규직입니다.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합니다. 연주도 즐겁게 하고 관객들 기쁜 마음을 해주실 겁니다. 관객들 기쁨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들. 하지만 이렇게 박 씨처럼 장애인이 정년을 보장받는 정규직이 되기란 힘듭니다. 경남의 50인 이상 사업장 1,600여 곳 25만 명의 노동자 가운데 장애인은 6천여 명. 기업의 의무 고용률인 3.1%를 겨우 넘긴 3.16%입니다. 게다가 제조업과 조선업 중심인 경남의 지역 경기가 어려워진 데다 코로나로 장애인 취업이 활발한 요식업까지 힘들어지면서 취업문은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부분이 있는데 경기가 좀 많이 활성화되고 또 새로이 이제 민간 자치단체장들이 이제 손님이 되셨으니까 기업과 또 이제 정부가 또 지방자치단체 같이 협력해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경남지사를 찾는 장애인은 연간 약 3,000명. 이 가운데 4명 중 1명만 취업에 성공하는데 대부분 계약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긴 싸움은 끝이 났지만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이런 사태가 이번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51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외쳤던 대우조선의 하청 노동자들. 결국 임금 4.5% 인상과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 승계 등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파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으로 조선산업의 하청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싸워서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적 전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이슈화 시켜냈기 때문에 다소 용안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성과를 이룬 그런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노동계의 고질적 문제를 고심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선 인력 부족과 임금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2024년까지 선박 수주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인력 부족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 그러나 노동 환경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업은 힘들고 위험 업종이라는 인식에 인력 충원은 힘든데 200만 원 남짓한 임금은 기피 현상까지 불러오고 있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제 이런 인식은 청년 설문조사에도 나타났습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대우조선 사태는 예견된 수순. 때문에 조선업계의 구조적인 하청 구조 개편과 원청 하청의 노사관계 재정립이 요구됐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와 이것을 규제하고 있는 노사관계상의 제도가 불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교섭 제도와 정부의 법적 규제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변화된 노동시장에 맞는 방식으로 노사관계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드러난 조선산업의 사내 하청 문제. 토론회에서는 산업과 고용을 아우르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전기차를 상징하는 파란색 번호판을 붙이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는 환경오염 걱정도 없고 유지 비용도 저렴해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이상 휘발유 차량을 운전하다 지난해 전기차로 바꾼 이정훈 씨. 최근 치솟는 기름값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전기차 연료 비용이 휘발유와 경유 등 화석 연료 차량의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일 교환 등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고 각종 친환경차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 씨가 비싼 초기 구입 비용에도 전기차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절반이고 주차 요금도 절반이고,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차량 유지 관리비도 그 엔진 오일 같은 거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상당히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난 2013년 전기차 선도도시로 지정된 경남 창원시는 공용 차량의 친환경차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용 차량은 1015대. 이 중 친환경 차량은 전기차 160대와 수소차 83대, 하이브리드차 세대 등 총 246대로 전체 공용 차량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원시가 내연기관 차량에 사용한 유류비는 모두 1억 2천여만 원이지만 전기차는 2,5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경제성과 더불어 전기차는 가장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란 평가입니다. 내연기관이 없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석 연료는 연소가 되면은 그 질소 산화물이나 이산화탄소 등 그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그 발전소에서 충전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행하기 때문에 유해 배출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유지비도 저렴해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전기차. 미래 자동차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한여름 사람만 무더위를 느끼는 건 아니겠죠. 반려견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가구 시대의 특별한 피서지를 소개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물속으로 첨벙 뛰어드는 강아지.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피서를 즐깁니다. 지치지도 않는지 수영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리배를 타며 여유도 즐깁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기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수영을 올 목적이 수영이 온 목적이니까 우선은 수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피부병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넓고 그다음에 수영장에 물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다시 방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강아지. 오르락 내리락 장애물을 넘고 신나게 달려갑니다. 우리 개가 짖을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눈치 보기가 일상인 보호자도 모처럼 만에 자유를 만끽합니다. 저는 여기 캠핑도 많이 왔었고 초반에도 많이 왔었고, 그리고 또 강아지랑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 많이 없어서. 2년 전 문을 연 반려동물 문화센터. 의성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반려견 수영장과 캠핑장, 수변데크, 잔디광장, 실내외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외에 나가도 비반려인의 눈치도 봐야 되고 바다에 가서도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살아가는 반려견들하고 같이 수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 수질관리입니다. 반려견들하고 같이 사람하고 같이 수영을 하다 보니까 수질관리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 반려동물 천만 가구 시대. 경북 의성이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하게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개월 만에 다시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6일 0시 기준 경남에서는 모두 5,46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입국 26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5,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4월 25일 5,180명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2,128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와 양산, 진주, 거제 등의 순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5만 6,380명이며 재택치료자는 2만 5,140명, 4차 백신 접종률은 10.9%입니다. 또 치료 중인 40대와 60대 환자가 각각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26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26일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본회의에서 백수명 의원은 농민과 아이가 행복한 경남의 협치 촉구, 한상현 의원은 일회공원 명칭 변경 등 모두 7명의 도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또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주민 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등 모두 19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한편 다음 임시회는 오는 9월 13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창원 석동정수장 유충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26일 수돗물 유충 관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조사위는 원수를 공급하는 낙동강 본포 취수장에서 유충이 유입됐거나 침전지와 여과지 등 정수 처리 시설에서 유충이 동시자발적으로 발생한 내부적 요인을 원인으로 꼽았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위는 오는 29일 제7차 회의를 열어 최종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창녕군의회가 마늘 가격 안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하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는 마늘 가격의 정부 개입 최소화와 TRQ 운용을 김장철로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농산물 수급 조절 위기 단계 경계값을 깐마늘 상품 도매 가격에서 평균 가격으로 적용하고 국비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창녕에서는 최근 정부가 저율관세 할당 제도인 TRQ를 도입해 9천여 톤이 넘는 외국산 마늘을 수입하겠다고 밝히자 마늘 경매가 중단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LG엘로비전 김해 오픈 스튜디오에서 이주민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방송 체험 스쿨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5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과 인도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명의 아이들이 오픈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스튜디오를 견학하고 실제 방송 스태프와 아나운서 역할을 해보며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LG엘로비전은 올해 하반기까지 어린이 방송 체험 프로그램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지역 인재들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송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본인의 얼굴을 또 지역 방송을 통해서 내보낼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방송국, 그리고 지역 참여를 중심으로 한 문화 공간으로서의 방송국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가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36살 A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1억 8,100여만 원 추징을, 29살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 음란물 73건을 올려 2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익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음란물 영상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